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코스피 중심으로 대형주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는 상대적으로 관심 저하 속에서 주가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HLB 이렇게 지지부진할 거라는 거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는데요. 답답하시나요? 속 터질 것 같나요? 그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할 것 같다는 거 비중을 풀로 태워서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HLB에게도 마지막 희망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순환매를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안 따라고 그동안에 계속 그냥 보유만 했다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있을 언더슈팅에 대해서 꼭 뒤늦게 손이 나갈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HLB는 7월 중후반 예정된 간암치료제 FDA 재신청 앞두고 미팅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 일정이 7월 말경이 될지 8월로 넘어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장 HLB 주주분들에게는 이 같은 소식들이 좀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든 HLB 입장에선 재탕 삼탕 하더라도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HLB를 기사를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이 쓸 게 더 훨씬 더 많거든요.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가고 있으니까 HLB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론들은요, 증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급등하는 종목들, 뉴스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로 기사가 넘쳐나고 거기에서 클릭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HLB는 관심 바퀴라는 겁니다. 오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은행주, 조선, 방산, 원전, 건설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려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소 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 관세 협상에서 산업 분야 중심으로 교환 카드가 부각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한국이 미국에게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반대로 한국은 지금 상호 관세 부분을 25%라고 단정 지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단 5%라도 낮추는데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에 여전히 들쑥날쑥한 이 수급도 문제가 되는데요. 바로 HLB에게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이 계속 퐁당퐁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여지가 없습니다. 어제는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순매도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평소에는 급감해 버렸죠. 현저히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50만 주 가까이 또 거래량이 다소 좀 증가하고 있는데 방향성이 어떻죠? 방향성이 음봉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HLB에겐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HLB는 코스닥 시장에서 알테오젠 이후에 시총 상위 주식이잖아요. 자, 그 사이에 에코프로 BM이 있고요. 그 아래 바로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둘러싸여 있고요. 상위에는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자, 어제 알테오젠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었는데요. 바로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을 2대 주주가 발언하면서 이제 알테오젠도 하반기나 또는 내년에 코스피로 편입된다면 이만큼의 시총 비중이 비게 되는데 이런 비어진 자리를 누가 메울 거냐? 누가 시총 1위로 올라갈 거냐? 에코프로 BM도 차후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도 고려해보면 지금 3위에 있는 HLB가 시총 1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또는 에코프로가 치고 올라갈지 또는 뭐 파마 리서치라든가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는 뭐 펩트론 뭐 등등 아래 후보군들이 있죠. 이 시총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총 1위에 대한 경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게임주 또 음원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권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들 업종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아두시면 분명히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FDA 승인만 제대로 된다면 HLB 시총 1위 탈환이 뭐 문제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재신청 실패 시에는 시총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HLB 주가가 3만원 언더로 곤두박질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비중을 분산 투자해야 되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 명분과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 업종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와
또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 내에서는 우리 HLB 앞으로도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HLB가 수혜주를 부각되고 수급이 갖다 붙어주려면 반드시 재료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FDA 승인을 위한 절차, 그 절차 과정 중에 지금 미팅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속도가 지금 중요합니다. 지연되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좀 빨리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HLB에게는 아주 중대한 이벤트고 주가 급등의 모멘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이 매우 중요한 기점이잖아요. 어제와 오늘 반드시 양봉 전환하면서 5위평, 12평이 골든크로스 과정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상회하는 그림들이 나와주면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5, 12평이고 주가가 양봉 전환돼 있으니 그럼 다시 한번 22평과 5만원을 상회하면서 단기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월요일, 화요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놓으면 안 되겠죠. 오늘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으면서 아주 크지는 않지만 아랫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가격 수준에서 그러니까 약 한 49,000원 언더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아래로만 더 내려가지 않으면 그나마라도 데드크로스를 좀 방어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내일 48,800원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서 더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음봉 캔들이 길어지는 그림이 내일도 만들어지면 이거 반드시 데드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왜 제가 계속 강조드리냐, 골든크로스에 대해서 왜 계속 강조드리냐면 바로 프로그램 매수세 또는 세력들의 시스템 매매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HLB가 골든크로스 난다고 HLB에 무조건 들어온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들어올 때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HLB 쪽으로도 수급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야 저가 매수세도 들어오고 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그런 것조차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부분들이 지금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지금 HLB의 현재 흐름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좋게 보려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수준에서 우리는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5위평, 12평이지 데드크로스가 만약이라도 이르면 내일부터 발생될 수 있는데 그 순간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언더 슈팅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 매매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급락이 안 나와서죠. 급락이라도 터져 나오면 겁나서라도 투자를 손들면 할 텐데 급락이 안 나오고 그냥 찔끔씩 그쵸? 반등도 좀 나왔다가 하락했다가 또 반등 조금 나왔다가 하락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하락했다가 이게 전형적인 뭡니까 이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하락 추세형 패턴입니다. 네, 바로 재료 1도 없는 바로 일명 잡주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도도 못하고 물타기 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언더슈팅으로 한 번 더 급락이 나오면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그냥 손 놔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 수년 전 HLB 주주분들 다 그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3년, 4년, 5년 있다가 이거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수많은 투자자분들과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욕하신 분들 많아요. 아니 왜 자꾸 이걸 매매하라고 하나? 2,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갈 건데. 뭐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와 보니까 택도 없잖아요. 그렇죠? 터무니없잖아.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저는 HLB를 비꼬아서 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주식시장은 언제나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HLB만의 문제가 아니라 HLB는 신약을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더 거칠게 나타났던 거고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체로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을 제외하면 언제나 이런 변수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더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고 투자하느냐? 다 알고 투자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대응을 미흡하게 한다? 그건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제가 이런 잔소리를 할 때는 투자 여러분들이 피눈물 흘리더라도 다음엔 이런 투자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꼬맹이 아이는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실수를 반복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꼬맹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세상 물정을 모르고. 갓난아이는 막 뛰어가다가 그냥 부딪히고 헤딩하고 뒤로 넘어지잖아. 그런데 우리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이미 많은 부분을 인생에서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계신데 이 주식시장에선 아직은 이 갓난아이처럼 어린이처럼 매매한단 말이죠. 근데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내 귀에 달콤한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왜 저 양반은 저렇게 쓴소리를 하는지도 내가 귀담아 듣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잘 적어두고 나중에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투자자가 결국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수익을 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주식시장에서 수익 벌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수익을 못 버는 이유가 있어요. 그 소수가 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보고 있는 그 다수가 하는 행동을 투자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시장에서 10%, 20% 이내에 들어가려면 그 10%, 20%가 하는 행동을 하면 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과정 중에 콕 집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겠죠. 다양한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이 되었든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성향이 맞으면 그 기준이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이 HTS에서 특별하게 볼 수 있는 화살표 매매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전혀 기준 없이 보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HLB는 여러 번의 큰 변동성이 나타났었는데 그 과정에서 화살표 매매 신호 그리고 기술적인 대응들이 HLB를 그동안의 비중을 축소하고 줄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냥 떨어지니까 매도하고 그냥 오를 것 같으니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가지고 대응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HLB에 대해서 그러면 매수 신호 들으면 매수해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매수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가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지 HLB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고 이슈가 HLB에게 긍정적으로 좀 잘 나와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너무도 좋은데 나는 헛다리 짚고 있고 나는 계속 HLB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 지금이 고점 같은가요? 제가 투자 여러분들께 한번 되묻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한 3100포인트대인데 지금 박스권 횡보하고 있죠. 조정이 세게 나오면서 3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내려가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거죠?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내려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횡보하거나 오른다는 얘기잖아. 단순히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는 그 기준 가격, 매물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는 횡보 내지는 오른다는 얘기니까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어디로 베팅해야 돼요? 내려간다고 아래로 베팅해야 되나요? 아니면 위로 올라간다고 베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려가는 HLB에 자꾸 투자를 하고 있다니 이거는 속이 터질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추세를 잡고 대세 상승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이거 순환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대세 상승장 나온다. 종목 포트폴리오 순환매를 따라가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종목군과 업종별로 힌트를 드렸습니다. 유료 정보들이 포함되니까 제가 종목들을 다 오픈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그 과정들 속에서 수익이 30% 또는 그 이상 40% 이상도 수익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래야지 HLB 주주분들은 HLB가 7월달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올라갈지 8월달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올라갈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목마름에서 버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먹은 게 있어야 버틸 거 아니에요. 기분 좋게 내가 차분하게 좀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계속 쫄쫄쫄 굶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하기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HLB 올라올 때도 HLB 가지고 큰 수익 내기가 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매매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투자자님들이 좀 벗어나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우리 코스피 지수 지금 고점이 아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저기가 고점이지 어디가 고점인지는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지수가 더 올라간다는 쪽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계속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내야 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라는 겁니까? HLB가 못 갈 때, HLB가 가지 못할 때 수급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수급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 코스피 지수에서 수급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 그 중에서 그동안에 한 2, 3개월 또는 4개월 사이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칫 잘못 건드리면 최고점에서 매매하는 꼴이 생겨요. 우리의 HLB 네, 여기 12만원대, 10만원대 요 이상에서 매매하는 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꼭 많이 올라간 종목을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거 추격 매수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다 힌트 드리는 거예요. 그 종목군들로 잡주 건드리지 마시고 그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으로도 종목을 다 공개 오픈할 수는 없지만 힌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나 혼자 하기 어렵다. 화살표 매매 신호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의 위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이 화살표 매매 신호는 HTS에서만 띄울 수 있습니다. 설치 등록 문의도 위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